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정말 마음 터놓고 다 얘기했는데 그게 예기치 않게 저를 향한 어떤 칼날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런 순간이요? 가깝다고 해서 뭐든 다 공유하는 게 과연 지혜로운 걸까?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 풍수학당에서는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좀 비밀로 해야 할 것들, 거기에 담긴 하늘의 기운을 좀 같이 읽어볼까 해요. 때로는 침묵이 금보다 더 귀할 수 있다는 거. 그 이유를 운명과 기운의 흐름 속에서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간관계 그리고 삶의 기운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데 작은 등불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친밀함이라는 것을요, 속마음을 그냥 전부 다 드러내는 거라고 오해하기 쉬워요. 하지만 이 에너지, 그러니까 기운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말에는 그 자체의 파동이 있고 힘이 있거든요. 특히 가까운 사람들하고 나누는 말은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죠. 오늘 우리가 나눌 네 가지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 말의 무게, 그리고 그게 우리 운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전에 기운이 뭔지 간단히만 짚고 갈까요? 아, 네네. 기운이요? 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 심지어 우리 자신에게도 흐르는 그 생명 에너지, 그걸 기운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이 기운의 흐름이 원활하고 또 조화로울 때 우리 삶도 평안하고 풍요로워지는 거죠. 아, 기운이라는 게 그냥 뭐 추상적인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어떤 에너지의 흐름이군요. 그럼 선생님, 첫 번째로 아무리 가까워도 절대 말하면 안 되는 이야기는 뭘까요? 그게 어떻게 우리 기운을 해칠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특히 험담이요. 젊은 분들이 친구들한테 부모님 불만 털어놓거나 아니면 결혼하신 분들이 배우자 가족, 시댁이나 처가에 대해 어려움 토로하는 경우들, 흔하잖아요. 네, 그렇죠. 주변에서도 많이 보죠. 근데 이 풍수지리 관점에서 보면 가족은 개인의 뿌리예요. 가장 근원적인 토대에 해당하고요. 나무가 뿌리에서 영양분 얻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라는 뿌리를 통해서 기본적인 생명력, 또 안정된 기운을 공급받는 거거든요. 아, 뿌리요. 네. 그래서 가족을 폄하하거나 흉보는 건 그건 마치 스스로 자기 뿌리를 막 흔드는 거예요. 토대를 약화시키는 행위나 같죠. 그 부정적인 말의 에너지가 결국 자기의 근본적인 기운을 손상시키고 삶 전체의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좀 섬뜩한 기분이 드네요. 가족이란 존재가 제 삶의 에너지적인 뿌리였다니. 근데 선생님, 살다 보면 가족 때문에 막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 드는 건 어쩔 수 없지 않나요? 친구한테 털어놓지 않으면 그 감정을 풀기 어려울 때도 있고요. 그럼 이 뿌리를 해치지 않으면서 이런 감정을 다스릴 방법은 없을까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는 게 능사는 아니죠. 물론입니다. 그럴 때는요, 그 감정을 말로 막 쏟아내는 대신에 글로 차분하게 적어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감정적인 배설이 아니에요. 객관적인 기록을 통해서 상황을 한번 되짚어보는 거죠. 객관적인 기록이요? 네. 글을 쓰다 보면은 겪었던 감정이 좀 가라앉고 사건을 한 발짝 떨어져서 보게 되거든요. 그때 내가 이런 부분을 놓쳤구나. 혹은 상대방이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네 하는 그런 깨달음의 순간, 이게 찾아올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기운을 혼탁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내면을 정화하고 더 나아가 지혜를 얻는 과정입니다. 그냥 남 탓하면서 불평만 늘어놓는 건요, 순간적인 해소는 될지 몰라도 근본적인 기운의 정화와는 거리가 멀어요. 글로 쓰면서 상황을 객관화하고 스스로 돌아보는 거, 감정을 다스리는 아주 현명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첫 번째 금기가 뿌리에 관한 거였다면, 그럼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말은 뭘까요? 이것도 역시 우리 기운과 관련이 있겠죠? 네, 그럼요. 두 번째는 통제되지 않은 격한 분노의 표출입니다. 삶에서 화나는 일을 어떻게 피하겠어요? 그죠? 가까운 이에게 힘든 감정 나누고 위로받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경계해야 할 건 이성의 끈을 딱 놓아버린 채 그 날 것 그대로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모습, 그겁니다. 날 것 그대로의 분노? 네, 이 풍수 오행사상에서 분노는 불, 즉 화의 기운과 관련이 깊어요. 적절한 불은 생명력과 열정을 상징하지만 통제되지 않고 막 타오르는 불길은 모든 걸 태워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격한 분노는 관계를 파괴하고 자신의 긍정적인 기운마저 다 소진시켜버립니다.
분노가 불의 기운과 관련이 있다니, 흥미롭네요. 확실히 화가 막 머리끝까지 치밀면 눈앞에 보이는 게 없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정말 억울하거나 화나는 상황에서 감정을 막 억누르기만 하는 것도 병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친구한테 속상함 얘기하면서 위로받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그 불의 기운을 잘 다스리면서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한테 부담도 안 주고요. 핵심은요,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때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숨을 좀 고르고요. 한 걸음 물러서는 연습, 이게 필요해요.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길 앞에서 잠시 거리를 두는 것과 같죠. 아, 한 걸음 물러서는 거요? 네. 그리고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인식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화가 났고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인지하는 것만으로도요. 격한 감정의 파도는 좀 한풀 꺾여요. 그 후에 정리된 생각과 감정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나 지금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많이 속상하고 화가 나. 네가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요. 자기 상태를 먼저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방식도 도움이 되고요. 아, 먼저 자기 상태를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거. 네. 기억하셔야 해요. 격한 감정의 폭발은 긍정적인 기운을 밀어낼 뿐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 단위까지 영향을 미쳐서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을요. 감정을 현명하게 다스리는 것이 곧 운기를 지키는 길입니다. 감정의 주인이 돼서 그 불길 같은 분노를 다스리는 연습. 아, 정말 중요하겠네요.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고 차분히 표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 마음에 잘 새기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우리가 가까운 사이에서도 주의해야 할 이야기는 뭘까요? 이것도 혹시 오행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세 번째는 바로 금전, 즉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돈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랑하거나 반대로 너무 없다고 막 한탄하는 거, 이 양극단의 태도를 경계해야 해요. 돈은 오행 중에서 금, 즉 쇠의 기운과 관련이 깊어요. 결실, 수학, 그리고 재물의 흐름과 관련이 있죠. 금의 기운이요? 네, 가진 것을 과도하게 자랑하는 건 주변 사람들의 시기심이라는 부정적인 기운, 뭐랄까 일종의 살기를 불러일으키기 쉬워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질투나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 관계에 금이 가고 긍정적인 에너지 교류가 막힐 수 있거든요. 이건 결국 자신의 재물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죠. 아, 반대로 너무 돈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왜 그렇는가요? 그냥 힘든 상황을 나누는 건데 그것도 기운이 안 좋은 영향을 주나요? 그렇습니다. 물론 정말 힘든 상황에서 위로가 필요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습관적으로 돈이 없다, 가난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스스로를 결핍의 에너지 상태에 묶어두는 행위예요. 말에는 힘이 있어서 반복적으로 내뱉는 말은 현실을 창조하는 주문처럼 작용할 수 있거든요. 말이 주문처럼요? 네, 나는 돈이 없어 라는 말은 자신의 잠재적인 풍요의 가능성을 스스로 딱 차단해버리고 그 금의 기운, 즉 재물의 흐름을 정체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더 나은 삶을 향한 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비록 지금은 좀 어려울지라도 나는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과 꾸준한 노력이 재물의 기운을 끌어당기는 법이거든요. 근데 스스로 가난을 딱 규정하고 되뇌는 건 마치 풍요로 향하는 문을 잠궈버리는 것과 같아요. 와, 돈 이야기가 진짜 어렵네요. 많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적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참 조심스럽습니다. 듣고 보니 결국 중요한 건 현재 가진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 그리고 태도라는 생각이 드네요. 재물의 기운을 좀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갖는 게 좋을까요? 핵심은 균형과 감사,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태도입니다. 현재 자신의 경제 상황을 너무 과장하거나 비하하지 않고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이게 풍요의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됩니다. 아, 감사하는 마음? 네, 마지막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의지, 이걸 가지는 게 중요해요. 이러한 내면의 태도가 건강한 금의 기운을 형성하고 외부적인 재물의 흐름 또한 원활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좀 신중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긍정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게 현명하죠. 균형, 감사, 그리고 긍정적인 노력. 아, 재물운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네요.
가까울수록 비밀로 해야 할 이야기. 이건 뭘까요? 이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좀 실질적인 조언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계획이나 성공 가능성이 높은 일에 대해 미리 막 떠벌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요한 시험 앞두고 이번 시험 느낌 너무 좋아. 합격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하거나 새로운 사업 구상하면서 이 아이템은 무조건 대박이야. 라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경우요. 옛말에 호사다마라는 말 있잖아요. 네네, 들어봤어요. 좋은 일에는 막아 끼기 쉽다. 네, 바로 그겁니다. 좋은 일에는 막아 끼기 쉽다는 뜻이죠. 호사다마. 정말 많이 들어본 말인데 이게 기운의 관점하고도 연결되는군요.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주변에 막 자랑하고 싶고 기대감 나누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뭐 인지상정인데 그게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다니.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인가요?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기운의 관점에서 보면요.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가능성이나 계획은 굉장히 섬세하고 외부 영향에 취약한 상태예요. 마치 씨앗이 땅속에서 조용히 싹을 틔우는 과정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씨앗이 싹 트는 과정이요? 네. 이 시기에 미리 주변에 막 알리고 기대감을 부풀리는 건요. 아직 연약한 싹에게 불필요한 관심과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것과 같아요. 그 에너지 중에는 뭐 순수한 축하도 있겠지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시기, 질투, 의심 같은 부정적인 기운도 섞여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런 혼란스러운 에너지는 이제 막 자라나려는 긍정적인 기운의 흐름을 방해하고 일의 성사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굳이 외부에 말을 불러들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씨앗이 싹을 틔우는 과정에 비유하시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그 연약한 가능성을 좀 보호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언제쯤 주변에 알리는 게 좋을까요? 완전히 성공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건 일이 완전히 성사돼서 안정적인 결실을 맺었을 때 그때 당당하게 알리고 주변의 축하를 받는 거죠. 큰 일을 앞두고 있다면 마치 소중한 씨앗을 품듯이 조용히 마음속에 담아두고 묵묵히 정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목표를 향해서 에너지를 집중하고 불필요한 곳으로 기운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죠. 다 된 밥에 콧바트리는 그런 어리석음, 이걸 범하지 않도록 말의 무게를 알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4가지 금기사항, 가족 흉, 격한 분노 표출, 돈자랑이나 푸념, 그리고 설익은 계획 발설. 이 모든 게 결국 우리의 소중한 기운을 지키고 또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지혜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말을 아끼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요. 네, 맞습니다. 말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매개체니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부정적인 말의 에너지를 다스리고 긍정적인 기운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내면의 노력과 더불어서 주변 환경의 기운을 조화롭게 가꾸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음의 평정을 찾고 감정의 불기운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자수정 같은 원석 있잖아요. 그런 걸 가까이 두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요. 자수정이요? 네, 또는 현관에 작은 거울 같은 풍수소품을 두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부정적인 기운이나 시선을 좀 부드럽게 반사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미신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자신의 기운을 보호하고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소품들이 단순히 장식적인 의미를 넘어서 우리가 이야기 나눈 그 기운을 실제로 다스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니 정말 흥미롭네요. 공간의 에너지를 활용해서 내면의 평화를 돕는 방법이군요. 저도 제 공간에 어떤 기운이 필요할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나눈 4가지 지혜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인 건 어떤 부분이었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혹은 자신만의 기운관리법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좀 나눠주시겠어요? 다만 오늘 배운 것처럼 말 한마디에도 신중함과 배려를 담아서 표현해 주시면 더욱 의미 있는 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지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더 깊은 대화나 개인적인 기운의 흐름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저희 풍수학당 오픈 채팅방의 문을 한번 두드려 보세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도반들과 함께 지혜를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공간이랍니다.
저희 풍수학당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꾸준히 좋은 기운을 나누는데 정말 큰 동력이 되고요. 네,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멤버십 가입을 통해 풍수학당을 후원해 주신다면 저희는 더욱 깊이 있고 가치 있는 지혜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응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핵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말, 통제되지 않는 분노의 표현, 돈에 대한 과시나 끊임없는 푸념,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계획에 대한 섣부른 발설, 이 네 가지는 관계를 해칠 뿐 아니라 스스로의 운기를 막는 행위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 존중하며 말을 아끼는 지혜, 그것이 바로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오늘도 정말 귀한 가르침으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조금씩 넓어지는 걸 느껴요.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서 귀 기울여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놀라운 하늘의 비밀과 삶의 지혜를 들려주실지 벌써부터 막 가슴이 두근거리네요. 다음 시간에는 어쩌면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건데요. 나도 모르게 새어나가는 재물운을 막는 비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어머, 재물은요? 네, 아주 사소하게 여기던 일상의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금고를 조금씩 비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